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일 풀링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브루스 피페 지음, 엄성수 옮김, 전홍중 감수, 새로운 현재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하루 한 번 가글링으로 온몸에 독소가 빠진다. 관절염, 당뇨병, 만성피로, 두통, 감기, 모든 병은 입안에서 시작된다. 한 의사의 의심에서 시작된 연구가 놀라운 효과를 입증해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 오일 풀링이라고 하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방법이에요. 오일을 입에 물고 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쉽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걸 소개하는 내용보다는 이 오일 풀링이 좋은 이유, 추천의 글부터 시작해서 감수의 글 그리고 프롤로그까지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추천의 글부터 읽어볼게요. 한의학에서 오일 풀링을 권하는 이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요즘, 디톡스에 관한 관심도 몇 해 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해와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현대사회에서 독소의 유입은 나날이 증가하고 현대인들의 해독 능력은 점점 떨어지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성인병의 증가, 알레르기, 면역계 질환 등의 증가는 체내 독소 유입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디톡스 방법들이 무분별하게 유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어느 정도 유효한 방법이 있는 반면에 섣불리 해서는 안 될 위험한 방법도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전부터 동양의학에서는 독소를 만병의 근원으로 보고 독소를 배출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한, 토, 하, 즉 땀내고 구토하고 설사하는 방법으로 독소를 배출시켜 질병을 치료해 왔습니다.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도 판차카르마라 하여 아마 독소를 제거하는 것을 모든 질병 치료의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한의학과는 다르게 오일을 활용한 디톡스 테라피를 많이 행하여 왔습니다. 어떠한 오일을 사용할 것인지, 오일을 어떠한 부위에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치료법이 뇌의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오일 마사지, 시로다라, 아침에 온몸을 오일로 마사지해주는 아비앙가 등이 있습니다. 오일을 활용한 디톡스 방법 중에 혼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일 풀링입니다. 1년 전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 오일 풀링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더니 방송에서 소개된 후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실행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오일 풀링은 우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디톡스 방법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환자들에게 다양한 디톡스 치료와 함께 집에서 활용하게끔 권장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오일을 이용하는 것은 체내 독소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용성 독소들을 배출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용성 독소는 지방세포나 점막 조직들에 결합되어 있는데 오일 풀링은 구강 점막을 통해 이러한 지용성 독소를 배출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일 풀링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이론적인 근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이 책의 출간은 시기적절하고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임상적인 경험이 풍부한 의사의 경험담과 이론은 대중들에게 더욱 확실하고 체계적인 우일 풀링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내영 대자인 한의원 대표원장. 감수의 글도 읽어보겠습니다. 왜 오일 풀링은 효과가 있는가? 아유르베다 의학과 오일 풀링을 만나기까지. 의사로서의 고백. 1970년대 말 나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직후 광주 기독병원에서 외과 수련을 받았다. 당시 우리를 가르치던 스승은 닥터 디트릭이라는 미국의 선교 의사였는데 이분은 의술, 특히 수술 솜씨가 너무 뛰어나서 모두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별명이 신의 손이었다. 이런 위대한 외과 의사 밑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전문의가 되어 세상에 나올 때는 나는 이제 어떤 어려운 병도 다 고칠 수 있겠다 하는 자만심, 그런 교만한 마음을 어느 정도 갖게 되었다. 종합병원의 외과 부장으로 부임하여 많은 환자를 보게 되었는데 얼마 안가 나의 교만한 자신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수술한 암 환자가 재발하여 다시 찾아와 임종을 지켜봐야 했던 적도 있었고 만성 통증 환자들이 수술이나 약물 치료만으로 깨끗하게 낫지 않아 속을 끓인 일도 허다했다. 고혈압, 당뇨, 류마티스, 만성 간염 같은 환자들이 평생 약을 써도 낫지 않는 경우는 너무나 많았다. 이처럼 현대의학이 통하지 않는 무력한 상황을 도처에서 맞닥뜨리면서 나는 무척 혼란스러웠다. 그러던 중 1984년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마침 작은 규모의 자연치료센터가 운영되는 것을 보았다. 요즘 부르는 말로 대체의학이나 통합의학 클리닉이었다. 절식, 수치료, 흡강요법, 마사지, 침술, 명상 등 동양의 전통의학과 유사한 내용이었는데 서양의학만 배운 나로서는 신선한 느낌이었다. 그게 인연이 되어 이때부터 자연치료의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놀라운 경험. 1986년 나의 진찰실에 중증 간암 환자가 찾아왔다. 이 환자는 당시 한국의 유일한 암센터에서 치료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져 있었다. 나를 찾아온 것도 치료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진통제나 링거 주사를 맞을 요량이었다. 그때 나는 일본 의사 와타나베 쇼가 저술한 현대병의 도전이라는 책을 보고 있었는데 이 책은 내가 그동안 배워온 전통의학과는 철학적 관점이 너무나 다른 책이었다. 요점은 현대 서양의학이 병만 보고 인간 전체를 보지 못하는 한정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병이 잘 낫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병증만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생활 습관과 삶을 자연의 질서에 맞추면 병은 저절로 낫는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책을 환자와 가족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으므로 책에 나온 대로 해보고 싶어 했다. 환자와 나는 책을 같이 보면서 실험을 시작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통증이 개선되고 식욕과 체력이 좋아지는 등 분명한 변화를 보였다. 약 3개월 후 처음에 암센터에서 재진을 받았는데 종양의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고 6개월 후에는 모두 사라져버렸다. 놀라운 일이었다. 왜 이 환자가 좋아졌는지 나도 알 수 없었다. 비슷한 시기에 신부전증으로 임종을 기다리던 50대 여성에게서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병원에서 포기한 이 2명의 중환자가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유일한 진실이라고 신봉했던 현대 서양의학에는 분명히 어떤 잘못된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나는 모든 일을 미루고 도쿄에 있던 와타나베 병원을 찾아갔다. 이 방법을 통해 가장 큰 사실을 하나 배웠다. 치유가 어려운 질병은 사람과 사람들이 기르는 짐승들에게만 발병한다는 것이다. 야생동물에게는 당뇨와 고혈압, 암, 비만, 중풍 따위와 같은 난치병이 없다. 이유는 사람만이 자연의 질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의 질서로 돌아가면 어떤 병도 저절로 낫는 것이다. 나는 일본에서 많은 자연 치료 의사들을 만났다. 특히 세계적인 예방의학자이자 일본의 대체의학의 대부로 꼽히던 오사카 대학의 마루야마 히로시 교수를 만났는데 이분은 나에게 한국의 동의보감과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을 꼭 공부하라고 당부하였다. 오일풀림과 관련 있는 아유르베다 의학에 대해서 나는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1991년과 1992년에 걸쳐 교환 교수로서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의학사와 의학철학의 펠로우십 과정을 밟게 되었는데 이때 뜻밖에도 유명한 의사 디펙 초프라로부터 아유르베다를 배울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아유르베다라는 이름은 산스크리트어로 생명을 뜻하는 아유르와 지식을 뜻하는 베다로 이루어졌다. 아유르베다는 의학의 역사상 최초로 체계화된 의학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철학적 배경은 이러하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완벽한 자연 치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고 온전한 생명력, 면역력이 갖추어져 있다. 그런데 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까? 사람들이 자연의 질서에서 어긋나는 생활을 하게 될 때, 이를테면 과식, 과로, 스트레스, 삐뚤어진 생각 등의 습관에 절어 살다 보면 피가 오염되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는데 이런 피해 독이 자연 치유 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하고 생명력을 가려버리기 때문이다. 마치 먹구름이 푸른 하늘을 가려버리듯 이런 피해 독이 고혈압, 당뇨, 알레르기, 통증, 암, 염증 등과 같은 수많은 병증으로 모습을 나타낸다. 맑은 냇물이 흘러가면 파리나 모기, 어떤 벌레나 세균도 나타나지 않는데 물에 웅덩이에 고여 부패하면 파리나 모기, 이런 벌레 저런 벌레가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런 벌레들을 박멸하기 위해서는 소독약이나 항생제를 쓸 수 있다. 그러나 물이 부패해 있는 동안에는 이런 벌레나 세균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근본적인 전략은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부패한 물은 그대로 둔 채 파리에는 파리약을, 모기에는 모기약을 뿌리는 방법이 현대 서양 의학이 쓰고 있는 치료법이라면 부패한 물을 맑은 물로 깨끗하게 정화시켜 파리나 모기가 서식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이 아유르베다의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해 오염은 해결하지 않은 채 고혈압에는 혈압약을, 당뇨에는 당뇨약을, 통증에는 진통제를 쓰는 것과 같이 병의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병의 결과, 곧 증세만 제거하려고 하니까 병이 근본적으로 낫지 않는 것이다. 아유르베다는 만병의 원인인 피해 독과 마음의 독을 디톡스하여 병의 근본 원인을 치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체질에 맞는 야채 과일 주스와 차, 부드러운 유동식만으로 식사하는 소프트 절식이나 오일 마사지, 운동, 명상, 약초요법 등으로 피해 오염을 해독시킨다. 피해 독이 디톡스 될 때 모든 병증이 사라지는 것은 먹구름이 사라질 때 본래 있던 푸른 하늘이 드러나는 것과 같다. 본래 갖추어져 있던 자연 치유력, 생명력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의학과 과학은 동의어가 아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오일 풀링이 왜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대려고 애쓰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저자의 충심을 이해할 수 있다. 오일 풀링은 실천법이 쉽고 비용이 저렴한 데 비해 그 효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지금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치 만병통치의 신비한 마법처럼 여기는 분위기마저 감돌고 있다. 저자는 이런 점을 경계하여 오일 풀링의 작용 원리와 효능을 과학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지나친 환상을 불식시키고자 의도하고 있다. 오일 풀링으로 건강이 개선되는 이유는 오일을 입안에서 가글링할 때 치아와 구강 내의 세균, 노폐물이 청소되어 전신의 면역 증강을 도와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는 저자의 견해에 동의한다. 또한 오일 풀링은 단순히 구강 내의 세균과 독성을 제거해 주는 것만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더 깊고도 미묘한 작용 원리가 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 요즘 전문가들 사이에는 의학적 원리나 건강법에 대해 설명할 때 과학적인 근거를 대려고 지나치게 집착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런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과학기술의 시대이고 과학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의학과 과학은 동의어가 아니다. 의학은 과학이면서도 철학, 심리학, 사회학, 종교, 나아가서는 인간 삶의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 있는 종합 예술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의학을 자연과학의 한계 속에 가두어 버리면 많은 것을 놓치고 만다. 과학이 아니면 의학이 아니라고 고집한다면 이는 마치 대롱으로 하늘을 쳐다볼 때 대롱 속에 비치는 하늘만 하늘이고 대롱 밖의 하늘은 하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오일 풀링은 식물성 오일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며 가글링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치아와 혀, 구강 내 점막들을 빈틈없이 부드럽게 자극하게 된다. 이런 구강 내 오일 마사지는 흥미롭게도 전신의 모든 기관에 영향을 미친다. 32개의 치아 하나하나가 오장육부의 기관 하나하나에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며 작용한다는 의학 체계가 있는데, 이를테면 심장병을 치료하려면 심장과 상응하는 어떤 치아를 치료하고 간의 병을 치료하려면 간과 상응하는 어떤 치아를 치료한다는 식이다. 실제로 그런 치료법이 지금 실행되고 있다. 이는 수지침의 원리와 유사하다. 손에는 전신의 각 기관을 반영하는 상응점이 있는데 그 상응점을 침구로 자극하면 해당되는 기관의 질병이 낫는다는 것이 수지침의 원리이다. 귀에도 전신의 각 장기를 반영하는 상응점이 있고 발바닥에도 있으며 배꼽 주변에도 눈의 홍채에도 있는데, 이런 상응점을 진단하고 치료하면 전신의 병이 치료된다는 치료법이 바로 이침, 발반사요법, 배꼽 안복법과 복침, 홍채학이다. 이런 요법으로 극적인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나는 늘 경험하고 있다. 손이나 귀, 발, 입과 같은 국소 부위의 창구를 통해서 인체 전체의 정보와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한 일이지만, 사실 현대의학은 이러한 것을 증명하는 쪽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 몸의 수십 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에는 그 사람 전체에 관한 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앞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한 티끌 작은 속에 세계를 머금었고 모든 티끌마다 우주가 가득하네. 이는
의상조사의 법성계로 벌써 1000년 전에 생명의 국소부위와 작은 단위에 생명의 전체가 내포되어 있다는 깊고도 오묘한 이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오일 풀링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저자의 설명대로 구강 내 세균과 독소의 청소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강 안에 분포되어 있는 인체 전체의 상점이 구강 내 오일 마사지로 활성화되어 전신의 기혈 순환과 면역 증강을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나는 본다. 약을 끊고 싶은 분들께 일부 의학 전문가들 중에는 오일 풀링처럼 대중들이 선호하고 있는 치료법에 대해서 그 효능을 애써 폄하하면서 배타적으로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다. 오일 풀링이 의학적 효과가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으며 검증된 치료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날 의학계 내에서는 어떤 치료법이 검증된 치료법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을 많이 하는데 검증된 치료법에 대해서 말한다면 세상의 어떤 치료법도 완벽하게 검증된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면 의학의 역사를 살펴보라고 권하고 싶다. 수천 년 동안의 장구한 의학의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교훈은 건강과 질병을 규정할 수 있는 단일 이론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질병과 건강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오일 풀링이 왜 그처럼 효과가 있는지 그 신비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오일 풀링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오일 풀링은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면 더 효과가 좋을 것이고 나는 오일 풀링을 통해서 이미 다 좋아졌다고 믿는다면 더욱더 효과가 좋을 것이다. 나는 광주에서 조그마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사는 곳은 지방도시인데도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환자들이 찾아오고 있고 가끔은 외국에서 찾아오는 분들도 있다. 대개는 만성, 난치성 질환들인데 그들 중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류마티스처럼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지겨워 약을 끊고 싶다고 오는 사람들도 많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거의 대부분 약을 끊고도 병증이 좋아졌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나의 의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현명한 선택을 해서 스스로 실천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은 아유르베다에서 배운 곡체식 위주의 소식과 절식, 오일요법 등으로 몸을 디톡스하고 해리 팔머 박사의 아바타 프로그램을 활용해 마음을 디톡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심신의 독이 사라지면 본래 갖추어져 있던 밝은 생명력, 면역력이 드러나서 활성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오일 풀링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어하는 분들께 꼭 권하고 싶은 것이 있다. 평소 곡체식 위주의 소식을 실천할 것, 그리고 오일 풀링을 하는 20분 동안 건강이 이미 다 좋아졌고 용모도 아름답게 바뀌었다고 믿고 상상할 것. 이 단순한 방법을 매일 규칙적으로 실천해 간다면 건강의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여전히 많은 이들은 몸에 병이 생기면 일단 큰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고 온갖 종류의 약을 먹거나 오랫동안 어려운 치료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옛 가르침에 대도는 평이감명이라 하였다. 위대한 진리는 쉽고도 간단 명료하다는 뜻이다. 병을 고치는 방법도 오일 풀링처럼 쉽고도 단순할 때 그 효능도 좋을 것이다.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오일 풀링의 세계를 한국에 정식 소개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의학 박사 전홍준.
프롤로그 짧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한 의사의 의심에서 시작된 연구.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솔직히 고백하겠다. 나는 오일 풀링에 대한 연구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의학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만병통치약처럼 소문나 있는 오일 풀링의 실체를 밝히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 허황된 치료법에 속지 않기를 바랐다. 내가 오일 풀링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각종 질병의 효과적인 자연 치유 방법을 알려주는 어스클리닉 홈페이지를 통해서였다. 많은 사람들이 오일 풀링을 통해서 오랫동안 먹던 약을 끊을 수 있었고 만성질환과 난치병의 효과를 보았다는 생생한 경험담을 올려놓고 있었다. 이런 글을 읽으면서 나는 의심이 생겼다. 식물성 오일은 질병 치료에 성분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오일 풀링이 진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플라시보 효과가 아닐까? 게다가 인터넷에서는 오일 풀링의 원리에 대해서 틀린 정보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나는 직접 오일 풀링을 시작해서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밝혀내라고 했지만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달랐다. 오랫동안 고통을 주고 있었던 나의 만성질환들이 치유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렇게 오일 풀링이 효과가 없음을 밝히려고 했던 나의 시도는 아이러니하게도 내 병을 치료했고 의심은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나는 2700년 전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부터 19세기 병소 감염 이론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자료를 검토한 후 마침내 오일 풀링의 원리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를 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 나는 구강 건강과 질병의 관계를 밝히고 오일 풀링의 이론적 근거를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올바른 오일 풀링의 방법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식습관도 정리하여 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각 장의 말미에는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정보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정리하였다. 지금 하고 있는 오일 풀링이 제대로 된 방법인지 알고 싶은 독자는 이 부분부터 먼저 읽어도 좋다. 오일 풀링은 누구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해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성공의 관건은 이 책에 나온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즐겁게 하는 것이다. 부디 독자 여러분이 오일 풀링을 통해 하루하루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체험하기를 바란다. 오늘 읽을 부분 다 읽었거든요. 정리해보면 오일 풀링은 하는 방법이 단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써보니까요. 코코넛 오일이 제일 역하지 않고 편안합니다. 코코넛 오일은 사실은 거의 먹어도 될 만큼 편안한 맛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오일, 식물성 오일을 한 숟가락 정도 입에 넣고 그냥 가글 하듯이 이리저리 굴리는 거예요. 한 5분, 10분. 그것만으로 몸에 있는 독소가 디톡스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일 풀링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해보면서 그리고 정보들을 접해보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일 풀링을 하는 추천 시간이 아침입니다. 일어나서 왜 그때 하는 게 좋은가? 밤새 우리의 몸은 몸에 있는 독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백태가 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오염물들이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치해서 버리거나 물로 헹궈 버리거나 하지 않으면 그 독소를 다시 그대로 먹어서 온몸에 피를 타고 독소들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제거하기에 가장 좋은 게 식물성 오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배출되어 있는 그 독소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서 밖으로 뱉어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지금 이 한의학 관점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입안에 있는 모든 부위가 신체 전반에 반영되는, 상응하는 이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 풀링이 오일이 독소를 끄집어내는 역할 말고 오일 마사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구강 내에 있는 모든 반사점들을 자극함으로써 온몸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관점을 지금 한의학 박사님께서는 제시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향수를 한번 발라보면 팔 있는 데다 발랐는데 온몸에서 향수 냄새가 납니다. 허브를 목 있는 데다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금세 코 있는 데까지 그 허브가 타고 올라옵니다. 이게 단순히 향기가 아니라 오일이라고 하는 것이 피부로 침투해서 들어가면 혈관들을 통해서 피를 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성 오일이 피를 타고 사실은 전신으로 움직이면서 전신에 있는 독소들을 물고 끄집어내는 디톡스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오일 풀링의 효과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일 풀링 단순하지만 비용은 적게 들고 노력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단순한 방법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그 효과의 핵심에는 디톡스의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 코코넛 오일 가지고 하는 게 참 편안하고 좋더라라는 걸 알게 되어서 오랜만에 다시 이 오일 풀링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전에 소개를 해드릴 때는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만 소개를 해드리고 이 책 자체를 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소개를 했는데 이번에 올리브 오일이나 다른 오일들보다 코코넛 오일이 정말 좋더라. 이것과 함께 오일 풀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니까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